골다공증 유무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조조강직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류마티스나 퇴행성 가능성을 이제 유추를 해볼 수도 있는데,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에 자가면역 질환이 생겨서 만성염증이 관절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나이가 드신 분에서 연골이 점점 닳으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전신 면역 체계에 이상이 오면 발생하는 전신적인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밀도 연관이 많죠. 골밀도는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검사인데, 퇴행성인 경우에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가 필요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보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유무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이제 영상의학적인 검사,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에도 차이가 많은데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국소 부위를 주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전신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둘 다 이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염증이 심하거나 그럴 때는 주사 치료 같은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 염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수액 치료를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도 있겠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작은 관절, 손가락이나 손목,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 위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되어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나 고관절과 같은 하중이 실리는 그런 관절 부위에 잘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픈 양상이 이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이제 아프면서 붓는 증상, 조조강직이라고 해서 아침에 손이 뻣뻣하게 되는 그런 증상, 주먹을 좀 쥐기가 힘들다든지 손문이 전체적으로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그런 증상보다는 뼈가 자라면서 관절이 튀어나오는 증상.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조조강직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 증상이 나타나는 지속 시간이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좀 짧을 수는 있고요. 붓기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절염이 발생한 부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류마티스나 퇴행성 가능성을 이제 유추를 해볼 수도 있는데, 잘 생기지 않는 부위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끝마디는 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손가락 이제 중간마디 아니면 손바닥과 이어지는 관절 부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받을 수는 있고, 더 도움이 되는 쪽은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에서 신체 밸런스가 깨져 있을 경우에 교정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이제 호전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염증 이외에도 다른 신체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근육의 문제나 척추의 문제도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도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수 치료 자체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